이번 코론 대표 해외 주술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보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인 남자 순달라 한종봉입니다. 네, 오늘 증시는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이말올이었었습니다. 네, 이걸 말아 올려였는데 확실히 저가 매수세를 외치는 투자자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새벽 1시부터 좀 반등을 시작하더니 기어코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테슬라 같은 종목은 3%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와 같은 역전의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랐었는지 상승률 상위 5개 리스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 인텔이 5위에 떡하니 있는데요. AMD와의 경쟁이 올해는 비로소 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TSMC한테 위탁 생산 물량을 더 올해는 많이 맡길 것이기도 하고요. 다만 AMD도 이에 질세라 신제품 출시 주기를 더욱더 앞당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둘 간의 경쟁을 보는 것은 작년보다는 훨씬 더 흥미로울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위에 있는 것이 바로 모더나인데요. 9%가 넘게 거의 10% 가까이 오른 건데 그래서 오늘은 모더나에 대한 내용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네, 이것은 모더나의 주봉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올랐었고요. 거의 500불까지 가스화했다가 지금은 안타깝게도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봤는데 공교롭게 이렇게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등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슈를 좀 정리를 해봤을 때는 11월에 이렇게 하락빔을 세게 맞았을 때는 분기 실적 관한 건이 있었는데 이때 좀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11월 말쯤으로 해서 오미크론 출현과 공포감이 생겨서 다시금 백신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웠던 건 연준의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적인 행보였죠. 성장주들이 이때 너나 할 것 없이 다 두드려 맞으니까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크게 반등했던 겁니다. 그럼 반등의 이유로는 바로 이런 이벤트가 작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글로벌 최대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요. 어제부터 행사가 좀 열려서 1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각 신약 제조사를 포함한 여러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본인들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좀 설명하기도 하고 하죠. 한국 기업들도 매년 참가를 하고요. 물론 여기에 모더나도 참석을 좀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모더나의 CEO가 발언했던 내용이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투자자들이 조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요. 모더나가 사인한 백신 구매 계약 금액이 더 늘었다라는 거죠. 우선 위의 데이터들이 이제 작년 11월에 모더나가 밝혔던 이제 본인들의 백신 관련 매출 데이터입니다. 기존에는 사전 구매 계약 금액이 170억 달러라고 했었던 건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185억 달러로 늘었다라고 발언을 한 거죠. 10%가량 매출이 더 늘었다라는 건데 추가 옵션 금액도 더 늘었기 때문에 어제 투자자들에게 있어 좀 반응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올 가을에 오미크론 부스터샷을 도입하겠다는 기존의 계획도 차질 없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발언도 투자 심리 상승에 좀 주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편 모더나 CEO는 며칠 전에 골드만삭스가 또 연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때 올 가을에 4번째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화이자 CEO도 4번째 접종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백신 기업들은 이미 4번째 접종을 좀 준비를 하는 모양새인 것 같네요. 더욱이 모더나 CEO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마치 감기처럼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계절 독감 백신 맞듯이 매년 보건소에서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좀 등골설인 예측을 하게 만드네요. 하지만 바꿔 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장기적인 매출원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확보하게 되는 것이니까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4번은 정말 맞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미국을 포함한 정부의 좀 접종 의지는 강력한 것 같아요.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접종하기 위한 시한을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한 달가량 좀 단축을 시켰었습니다. 그만큼 부스터샷을 좀 빨리빨리 맞추라는 건데 이렇게 시한을 앞당기게 되면은 정말 올해 안에 4번째 부스터샷을 좀 접종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한 데에는 백신에 따라서 코로나 위험 비율이 낮긴 낮다고 보기 때문이겠습니다. 이것은
백신 미접종자보다 이제 백신 맞았을 때 확진율과 사망률이 좀 낮게 나온다는 미 보건기구의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검정선이 이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이제 파란 선이 화이자, 그다음에 초록색 선이 모더나입니다. 확실히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가 좀 확진율이나 사망률이 낮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정부의 접종 의지가 이렇게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좀 강력하고 백신 패스도 글로벌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회사 입장으로서는 좀 기분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것을 좀 보면은 되게 재밌는데요. 모더나가 예측한 것에 따르면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OECD 국가들은 엔데믹에 접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판데믹의 반대말이 엔데믹이죠. 판데믹이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네 번째 불서사를 맞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겠습니다. 모더나의 말처럼 된다면 막 10차 부스터, 막 25차 부스터, 막 피니시샷, 뭐랄까요, 나이스샷, 불소 원샷 같은 웃지 못할 사태는 찾아오진 않을 것 같아서 안도가 되긴 합니다. 잘하면 올해 연말에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코로나 백신 이후로 그러면은 모더나는 뭐 먹고 살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매출이 극단적으로 변동이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의 변동 가능성 때문인지 모더나의 PER 밸류에이션은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낮긴 낮더라고요. PER이 9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화이자나 존슨앤존스보다도 밸류에이션이 좀 낮기 때문에 PER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역시 코로나19의 이후에 다른 백신이나 신약 개발 능력도 역시 입증해야 될 것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모더나의 파이프라인을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에이즈 바이러스라든가 에이즈 백신이라든가 지카 백신이라든가 이런 백신들도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 임상 3상에 다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백신도 잘 만들 것 같으면은 현재의 PER은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될는지는 여러분들과 저의 추측의 영역이니까요.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락 종목입니다. 상승 종목을 좀 길게 했었으니까요. 빠르게 하락률 1위. 종목인 테이크2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려 13%가 넘게 빠졌는데요. 테이크2는 다들 아시다시피 GTA라는 1위 게임을 만든 미국의 3대 게임사 중 하나입니다. 어제 급락의 이유는요, 바로 M&A 인수권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바일 게임 부분 확대를 위해서 진가라는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인수하는 건 좋은데 인수 대금이 문제였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가를 주당 9.86달러로 평가하여서 인수를 한다는 건데 이것은 진가의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무려 60%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만큼 60%가 넘게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회사의 차트를 비교해보면 위가 테이크2고 아래가 진가인데요. 이렇게 어제 하루는 극명하게 결과표가 나뉘었었습니다. 진가의 경우에는 40%가 넘는 상승을 마감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왜 인수를 하는 걸까요? 테이크2의 게임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시면 현재는 GTA라든가 다른 게임이라든가 이렇게 고사양 콘솔 게임 부분 위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품 출시 주기가 굉장히 길고 개발 비용은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겠죠. 실제로 GTA5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8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GTA6는 그러니까 다음 차기작은 내후년은 돼야 나올 것 같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개발 주기가 빠른 모바일 쪽보다 콘솔 쪽은 이른바 좀 가성비가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진가 인수로 인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기업 가치를 더욱이 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테이크2가 베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가는 어떤 회사냐? 모바일 게임 이렇게 수십 개를 제가 직접 다 캡처를 해온 건데요. 모바일 게임 수십 개를 좀 만든 미국에서 꽤 잘 나가는 방구를 좀 끼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다운로드 횟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순위에서 1위를 했던 기업입니다. 무려 로블록스보다도 다운로드가 더 많이 높게 나오기도 했었더라고요. 고사양 게임 전문, 콘솔 게임 전문 테이크2가 저사양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진가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시너지가 잘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쩌면 어제의 급락은 매수 기회로 또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이번에는 네, 순달람의 메인 코너를 할 시간이지만 오늘도 내용이 길어져서 내일 더 신박하고 더 자세한 내용으로 더 재밌는 기업으로 또 반드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달람은 내일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이!